우리나라 유학생 인구 1위 미국. 그 미국에서도 LA는 한국 유학생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다. 미국 온 느낌이 어떠냐, 공항이? 아직 첫 느낌이? 아직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 야자수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 한국 아니라는 그냥 한국 아닌 것만 같아? 네. 영화나 TV에서만 보던. 이제부터 연미가 생활해야 할 곳은 작은아버지 댁이다. 남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아버지와 함께라는 것이 그나마 연미에게는 크나큰 위안이다. 여기다 원두면 되고 조치방 예. 컴퓨터는 미리 다 준비해놨어. 방에 홀로 남아서야 연미는 비로소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어때? 아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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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좀 이따가부터 다닐 것 같아. 응. 아빠 딸이잖아. 응. 알았어, 내일 다시 전화할게. 응.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울컥 서름이 다가온다. 좀 겁이 많이 나요. 어떤 면에서? 그냥 한국에서 계속 한국말을 하다가 갑자기 그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게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한국 친구들과의 채팅이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야기를 나누며 가슴속 가득 메운 두려움을 잊어보려 하지만 그토록 원해서 떠난 유학임에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시작될 학교 생활이 걱정되기만 한다. LA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LA 고등학교. 4,000명의 학생 중에 300명이 한국 학생이고 조기 유학생과 갓 이민 온 한국인이 150명이다. 한국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어 안심이지만 적잖이 영어 공부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역시 역부족이다. A lot of times it's difficult because they feel kind of lost and they're not quite sure what to do. With the Korean kids in particular, which I think is basically because of the language. And rather than spreading themselves out, they tend to want to group together. But I can understand that. They can't communicate very well with other students. 다행히 아직 영어가 서툰 유학생들을 위해 영어에 능통한 한국 학생과 함께 조를 만드는 배려를 했지만 유학 첫날 연미에겐 영어를 듣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서툴고 힘들다. 됐다 금방 동그랗게 딱 만들던데. 반 들리고 반 안 들리고 그렇죠. 특히 그리고 선생님들이 쓰시는 용어는 전문 용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울 때도 전문적인 그런 용어로 배우니까 그런 거 듣는 게 좀 많이 힘들어요. 계속 한국 학생들하고만 친하게 되니까 영어를 배운다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조금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힘겨웠던 유학 첫날이 마무리됐다. 오늘은 마침 일주일 한 번 유학생들의 상담이 있는 날이다.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야. 한국 애들 중에서 클래스 시간에 제대로 이렇게 클래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멍하게 있다는 거야. 왜 한국 애들은 멍하게 있느냐고. 그게 혹시 집이 그리워서 한국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공부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문화적으로 뭐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런지 왜 네, 되게 힘들어요. 혼자 살고 막 엄마 보고 싶고 아빠 보고 싶고 그래갖고 되게 막 그랬어요. 그 빨래하는 것도 제가 다 하고요. 그리고 막 또 막 가족 없는 그 느낌 있잖아요. 가족 없는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한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하나? 예전에는 이메일 같은 거 보내고요. 이메일 보내고 요즘에는 가끔 한국으로 전화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선물 보내요. 소포. 그게 제일 좋아요. 아유, 그런 거 당연하지. 그래, 그럼 그 옆에 있는 학생 온 지 얼마 됐지? 한 달.
그럼 한번 소개 좀 해봐. 네, 제 이름은 연미고요. 저는 미국 온 지 한 달 됐어요. 그럼 한국에서 몇 학년 다니다 온 거야?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어, 고등학교 한 달 정도 다녔어요. 다니다가 온 거야? 네. 그럼 저기 여기 들어온 지 지금 한 달 됐고 미국 온 지는 한 달 됐고 이 학교 다닌 지는 오늘. 오늘 처음 온 거야 이 학교? 네. 그랬어? 그래 학교 처음 온 그 인상이 어땠어? 네, 처음에 미국 처음 왔을 때는 되게 한국 애들 없을까 봐 걱정 많이 했는데 한국 사람들 많아갖고 도움 많이 받고 그래서 어떤 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그 같은 클래스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거 물어보고 그런 거. 숙제 같은 거. 이름이 뭐라 그랬지? 연미요. 미국에 오니까 첫날이지만 네 첫날 경험에 첫날 그 수업에 그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과 그걸 비교를 해본다면 좋은 점 나쁜 점이라고 한번 해보면 한국은 이렇게 반이 있고 선생님들이 옮겨 다니시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학교를 많이 다녀서 그런지 오히려 그게 더 편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친구들 사귀기가 그게 더 편해서 그렇지? 그런 점이 더 좋은데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잖아요. 고등학교인데도 지금 시간 3시 반밖에 안 됐는데 학교 끝나고 그런 게 좀 지금 만약에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닌다면 보통 12시, 1시까지는 기본으로 학원까지 가고 그래야 일과가 끝나는데 여기는 3시만 되면 학교 끝나고 네, 그런 게 진실이 한번 얘기해봐. 뭐 좋은 점이라든가 나쁜 점이라든가 그런 거. 좋은 점은요, 미국에서 온 점은요, 한국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미국에서도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언어가 딸리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한국에서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도 대학에 못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여기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대로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 많아서 좋아요. 그건 좋은 점이다, 그지? 그리고 또 나쁜 점은요, 한국에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타이트하게 뭐뭐 해라 이렇게 하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갑자기 딱 풀어주니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되게 많이 낭비하는 것 같아요. 애들은 여기 있고 부모님들은 한국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친척에다 맡기고 그런 애들은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뭐 하고 뭐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이런 거에 익숙한 아이들은 정말 여기서 적응을 못 해요. 할 게 없어요. 시간이 남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미국 오기를 참 잘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좀 들어봐봐. 나 쳐다보고 거기 봐. 시간 3시 40분이야. 미국 오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야? 다 아니야? 왜 한국에 있는 게 나을 뻔했어? 지금 다 한국에서 있는 것도 그렇고 미국에 오니까 미국 오면 쉽지 않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힘들고 그렇다는 얘기야? 유학생들 중에 가장 그런 문제가 학교 적응이 첫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 와서도 그 한국의 그런 문화를 굉장히 잊지를 못하고 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이메일 이런 거로 인해서 누구나 다 컴퓨터가 있고 어머님들 다 사주니까 늘 그 한국의 그런 뭐 연예가의 소식이라니까 아이들 소식이라 이런 거를 늘 접하니까 애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 문화를 접해야 되고 미국 그런 생활을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뭐 이메일을 하고 너네 오늘 생활 어땠니 누가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은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초기 유학생들은 영어가 유창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인보다 몇 배로 공부를 더 해야 한다. 엄마 보면 기절해요, 진짜. 엄마가 이거 보고 기절 안 하면 비정상이지. 엄마 몰라? 엄마가 쪽팔리는데 저거 하면 어떡하냐. 애가 왜 이렇게 많이 나. 그러나 일단 영어에서 밀리면 공부도 싫고 학교 가기도 싫어진다. 결석이 15번. 네, 히스토리가 13번.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석률이다. 물론 1% 미만의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례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영어는 페일이고 이것도 다 U고 그다음에 미술은 C고 저기 세계사하고 바이올로지 같은 거 생물 페일이고. 조심할 걸? 더 화려하네.
결석 21번, 20번, 난 그래도 29번, 엑설런트라도 22번, 있었어. 21번, 25번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저기 낙제. 그리고 이것도 전부 다 U. ESL 1A, 그 다음에 스피치 클래스 있고, 아트 클래스 있고, 대수, 그러니까 한 중학교 1학년 내지 2학년 수학인데 이렇게 페일을 맞았다는 거는 학교를 안 왔다는 거. P도 페일이라는 것은 학교 대신 게임방, 노래방, 만화방, PC방을 찾는 유학생들은 현지에서 큰 문제가 됐고 무단 결석을 일삼는 유학생들을 바로잡기 위해 벌금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릴 정도였다. Not coming to school, they want to be truant because the parents don't speak English. They don't know if the kids are in school or not. So sometimes they try and go to Koreatown and go to the computer places or video game stores. And so truancy is also a problem. But that's very common among all the students here. And coming to the United States is a lot of freedom, too much freedom maybe for the kids. And see, that's why it's important that the parents know what all the problems are. And then we work together with the parents and the students. 중고등학생이 많이 찾는다는 LA 코리아타운 유흥가. 어둠이 깔리는 저녁 무렵이면 335 모여드는 한국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부모 통제도 없고 자기 절제도 힘든 16 전후 청소년 유학생들에게 현지의 자유로운 분위기는 탈선을 부르는 지뢰밭일 수밖에 없다. 이 어떤 가정에 한 예를 든다면은 조기 유학을 여기 보내가지고 어떤 할머니 한 분한테 맡겨놨어요. 한 14살, 13살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할머니가 관찰하면 자꾸 애가 살이 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하고 서울에 통화가 됐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이 자기 딸 손목을 잡고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애가 자꾸 좀 살이 찌니까 좀 봐달라고. 임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자기 이 생각이 똑바로 서기도 전에 자립할 수 있는 그 자신으로서 그 확신이 서기 전에 어떤 부모나 가정을 떠나서 이 생활을 하게 되니까 완전히 해방감 같은 거 이런데 돼가지고 여기 육가에 이제 나가 보시면 오늘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내일 저녁이 좋겠습니다. 금요일 같은 주말에 되면은 차가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그 학생들이 붐빕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은 방황하는 유학생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도화선이다. 더욱이 향락 유혹을 막는 장치가 없어 탈선 위험 지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감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는 청소년들을 위해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LA의 선교회. 이미 마약 중독을 경험한 16살 전후 청소년들이 모여서 힘든 길을 걷고 있다. 아침 7시면 일어나 하루 종일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하지만 하이스쿨 졸업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루 일과를 마련해 희망을 주고 있다. 마약을 시작한 지 2년 된 한 학생의 상담 시간. 일부 소수의 사례겠지만 직접 들은 유학생들의 마약 중독 실태는 심각했다. 실은요, 그저께 집에 가가지고 못 참고 트윅을 하고 왔어요. 잘했어. 근데 너무 힘들어서 하고 왔어요. 왜 했어? 왜? 침대 밑에 보니까 파이プ있고 모르겠다 하고서 해버렸어요. 얼마나 쳤어? 조금 되게 파이프에 조금 남은 거 그냥 조금 남았었는데? 짧게 남았어요. 어제 새벽 4시. 그래서 다들 늦게 잤지? 네, 한국 애들끼리 많이 해요. 한국 애들끼리 가서 노래방에서도 하고 뭐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도 하고 뭐 그 어떤 마약은 잠을 안 자게 하니까 그거 하고서 공부하는 애들도 많고요. 학교에서. 그냥 부모님들이 돈을 해줘요. 돈을 주세요. 그냥 부모님도 우리 딸 유학하니까 이만큼 필요하지 이만큼 필요하지 이러면서
한 달에 막 100만 원씩 막 보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지네들끼리 집값 내고 차값 내고 하고 또 남는 돈으로는 그냥 마약 쓰고서 또 그 돈 갖고 마약 써서 자기네들 팔고 또 이익 남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정말 한국 애들의 한 3분의 2 정도는 다 해요. 공부하는 데 하고 뭐 노는 데 하고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이유는 있죠. 근데 다 해요. 보통 막 많이 하는 애들은 일주일에 한 200불 정도 써요. 결국 마약 중독은 자기 관리와 절제가 아직은 힘든 어린 나이와 자식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한국 부모의 과잉 보호가 부른 결과였다. 부모님들이랑 떨어지는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유롭게. 그 자유가 바로 방종을 하는 거죠. 그거는 돈이 애들을 죽이는 거예요. 돈이. 저는 그래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아무리 유학 보내도 공부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 분들 특히 공부에 너무 교육에 너무 그냥 막 뭐 학교 뭐 무조건 학교만 잘 다니면 착한 애고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은 나쁜 애고 이렇게 표현된 그런 문화가 좀 바뀌어야 돼요. 저는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된 사람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면 나라가 살죠. 그러나 사람이 들떨어진 사람이 머릿속에 지식만 들어가서 높은 직위에 있으면 많은 사람 다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애들한테 부모님들은 애들이 학교 다니는 걸 이용해가지고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아세요? 학교 내세우면서요. 나 학교가 그러니까 뭐 해줘. 그럼 부모님들이 학교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자지러지잖아요. 그냥 어찌할 줄 모르고. 근데 그런 인식을 바꿔야죠. 지금 유학생들 제가 여기 몇 애들이 여기 왔다 갔는데 잊지를 못해요. 돈이 있으니까. 부모가 돈 보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마약이 돈이 있으면 뭐하러 이런 데 들어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 끊는 약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스스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면 마약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한 번 인볼버가 되면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조기 유학생들의 절제만큼이나 유학생 부모의 절제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한 유학생의 하루 용돈 영수증, 하루 동안 사용한 금액이 무려 103만 원이다. 자동차 기름, 음식, 쇼핑이 주 사용처임을 알 수 있다. 같은 학생의 통장, 한국에 있는 부모로부터 입금된 내역으로부터 불과 엿새 동안 2천여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했을 때도 300불, 400불 정도 좀 그렇게 많이 넘어간 적은 있어요. 그래서 돈은 어떻게 해? 필요할 때 부모님들이 보내주세요. 네, 부모님들이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 구체적으로 뭐 왜 썼냐고 물어보지 않아? 네, 저희가 알아서 쓰고 저희가 알아서 계산하고. 영수증 문제를 부모님들이 있어? 저희 엄마 아빠 같은 경우는 영수증 보자 그러시진 않고요. 그냥 저 믿고 그냥 맡겨주세요. 또 이제 부모들이 가끔 오셔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사주세요.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테레비, 뭐 컴퓨터, 인터넷 제일 빠른 거. 저는 그런 거 아이들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 해줘도 그러니까 별로 비싸지 않은 것도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요. 힘들게 애들을 만들어줘요. 아주 핫타임을 줘서 뭐든지 이런 거 한 번 하는데 정말 나중에 하고 나서 정말 엄마가 이거 해줘서 고맙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데 그냥 말 한마디 뚝딱 하면 뭐 몇백 불짜리 뚝딱 사주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고마운 걸 몰라요.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엄마 도와줘서 그러면 상으로 뭐 하나 내가 얻었으니까 이게 참 소중하다 하는 거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이들은 나는 별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결국 다 아이들인데 부모가 제 생각에는 공부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든지 다 소중해요. 아이들은 내 자식도 정말 끔찍하고 소중하고 하지만은 끔찍할수록 교육을 시켜서 어떤 일이 살면서 걔가 무슨 일을 겪을 줄 알겠어요. 뭐 평생 편하게 살면 정말 좋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거를 부모가 훈련시키는 게 가슴이 아파도 덜 아프지 나중에 남한테 가서 고통받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도 내가 단단히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걸 부모가 아셔야 돼요. 물론 다수의 유학생들은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과 학비를 벌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한국식 자식 사랑은 조기 유학생들의 방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식 말만 믿고 고국에서 자녀를 원격 조종하는 부모들로 인해 빚어지는 조기 유학 폐해 사례가 있다. 대부분 얘기 삼촌의 숙모한테는 잘 안 해. 아직까지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나 여러 가지 얘기는 엄마나 아빠한테 먼저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들으시고 이제 고쳐줘야 되겠다 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삼촌한테 얘기하시고. 아직까지 제가 직접적으로 삼촌한테 이렇게 삼촌 저 뭐뭐 일이 있어 이렇게 말 못해요. 아직까지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나한테 맡겼으면은 내 룰대로 해야 되는데 부모가 한국에서 아이들을 컨트롤해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를 기르려면은 부모하고 학교하고 아이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똑같이 협조해가지고 같이 팀워크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서로 안 도와주고 선생님 말씀을 안 듣고 부모도 또 선생님 아이들이 그러면은 그거를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선생님을 헬프해 줘야 되는데 아이들 말만 듣고 무조건 선생님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아이들한테 인식시켜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이용하죠. 그게 아주 힘들어요. 친척 관계입니까? 친구 관계입니까? 친구예요. 아주 친한 친구라서 친척보다 가까워요. 그랬는데 결국은 뭐 좋지 않은 끝맞음을 하게 됐어요. 소비에 대한 절제심을 흐리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역시 휴대전화다. 규칙으로 벌금을 정해놓을 정도로 규제를 하지만 한국 유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절제는 쉽지 않다. 한 유학생의 휴대전화 내역서. 하루 46번 통화 횟수에 142분의 통화 시간은 한국을 기준으로 해도 과한 기록이다. 많은 부분이 제가 알기로 그 핸드폰 빌로 나가요. 근데 그것도 가리안들도 모르는, 저도 모르는, 부모님들은 더더군다나 모르는 그런 그 핸드폰 빌들이 나와요. 한 분은 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놓고 한 380불을 쓴 적이 있대요. 그 학생 하나가 380불을 그 기본 요금 외에 그렇게 더 내야 된다면은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핸드폰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통 경우 이제 50불, 100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낭비입니다. 고국으로부터 공수되는 풍족한 용돈은 유학생들의 무절제와 사치를 부르는 원인이 된다. 정신적 방황을 메우기 위해 어른들도 쉽게 사입기 힘든 명품을 선뜻 사입는 유학생들의 모습. 현지인들의 눈총을 사기 십상이다.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떼어놓다 보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대부분 들어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다들 영리하니까 그걸 이용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또 해주고 싶고 아이들은 또 부모한테 말만 하면 뭐든지 하니까 이제 그게 아이들이 이제 너무나 모든 거를 헤프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아이들은 5불 쓰는 것도 벌벌 떨어요. 그리고 저도 뭐 물론 주지 않고 하는데 그냥 한 번에 100불. 한국 돈으로 뭐 환산해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돈 가치 기준이 너무 없고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고 학교 룰을 뭐 안 지키면 그만이다. 뭐 쫓겨나도 뭐 나 딴 학교로 가면 된다 하는 뭐든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참 애들한테 가르치기가 힘이 들어요. 언어뿐 아니라 생활 방식, 사고 방식, 행동 방식, 그리고 학교 규칙에 이르기까지 어린 유학생들에게는 장애물이 많다. 해서 장애를 넘지 못해 되돌아오는 유학생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너무 나중에 안 될 것 같아서 잘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의 상의 끝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가기로 했어요. 가서 보니까 어때? 우선 한국이랑 문화가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있고요. 또 서로 각자 언어가 다르니까 언어의 그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많이 고생했고요. 그리고 한국말로 공부해도 어려운데 영어로 하니까 그게 더 어려웠어요. 적응하기 힘들었던 거는? 그러니까 우선 학교에서 조그만한 일을 저질러도요. 미국에서는 그걸 크게 해가지고 정학 아니면 크게는 퇴학까지 시키거든요. 그게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 그런 게 있었니? 제가
선생님한테 너무 한번 화나가지고 욕을 했어요. 욕을 했는데 그걸 한국말로 했죠, 저는.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는 되게 크게 받아들여가지고요. 제가 정학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잠깐 말다툼하고 싸웠는데 그게 이제 크게 돼서 이제 제가 퇴학 처리까지 됐었어요. 그때 네 마음이 어땠어? 너무 좀 심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딴 나라에 가서 공부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죠. 메릴랜드 대학 교육학 전공 교수들이 한국의 조기 유학 붐에 대해 토론을 하는 현장이다. They are. They are. Apparently, their parents They are are. quite well. Their parents are quite well. You're from Japan, so what are you? What's your? Well, regardless of culture, I would like to keep my children as long as possible until they, they here in this country they stay with, they leave around 18 when they leave for college. And that's about the right age to me, old enough to leave the nest. Right. You don't want your children going somewhere. Right. Right. Boy's life living in Japan, where your mother went with you. So what do you think of all of this? I'm with Michiko. I don't think that children that young, I would hesitate to send them away from the support of their families. Maybe until the child's old enough to make that decision for himself or herself, that I want to go do this rather than... I think I'd wait till my child was older. Would be, if they're not doing well in Korea, how would they do well on their own here? And how is That's a good question. It's something that happens with whether it's happening at a very young age now. So these students, according to what we heard, they could be having problems in school. A middle school or a high school student wanting to go to the United States and live alone. That's a good question. In a culture that they don't know. I wonder. That's what they really want to do this. Culture, if they ever do return. That's right. What happens to them when they go back? Are they expected to return? They might not really truly be expected to return. How long are they away from their families? Does that strengthen bonds or does it weaken the family What about bonds? language Does the family issues? have enough money to come over here and be here? The global nomad, you used the term earlier. 부모 품에서조차 자기 절제가 어려운 아직은 어린 나이. 조기 유학에 대해선 반대라는 의견이 팽팽하다. I mean, this is such an unusual event in the United States for someone to be dropped, for children to come and get dropped in this alternative culture when they're so young that it's hard for me to even respond to it. It's a little shocking, I mean, to me. I think I wouldn't want to send a child to a boarding school until they had very solid grounding, both emotionally and educationally and culturally, until they were teenagers. And that would be the earliest that I would want to send, to see anyone in boarding school.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조기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은 급증하는 추세다. 과연 성공 조기 유학을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조기 유학 2년차 용민이는 미국 동부 워싱턴의 사립고등학교 1학년생이다. 용민아! 용민이는 기숙사에서 1년 동안 유학 생활을 했다. 그러나 역시 자식은 부모 품에서 자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뒤늦게 어머님이 합류한 사례다. 수강 다 썼어? 숙제 다 챙기고? 너 바이올로지 같은 게 어렵지? 응?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끝까지 네가 좀 애프터 스쿨을 해서 응? 너가 알고 그래야지. 그거 그냥 넘어가면은 학점이 점점 나쁘게 나오잖아. 네가 처음에 ESL 할 때보다는 좀 내려가잖아, 성적이. 그치? 그러니까 그거 만회를 해야지. 너 대학 가려면 아무래도 SAT 성적은 나와야 되니까. 응? 그 토요일날 SAT 친 건 잘 쳤어? 응? 한 번 더 기회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봐. 응? 초기에는 영어와 역사에 고전했던 용민이가 2년 만에 전 과목 5레이를 받을 정도로 현지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따뜻한 어머니의 배려 덕분이었다. 당연히 엄마가 진짜 좋은데 그만큼 이제 희생 같은 것도 따르고 그런데 저한테는 다 좋죠. 근데 항상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도 있고. 어머니와 함께 유학 생활을 한 후부터 용민이는 학교 생활이 더욱 즐거워졌고 자신감을 얻었다. 자, 이제
갈까요? 늘 나의 편이 되어주고 모든 고민을 나눌 보호자가 곁에 있다는 것은 조기 유학 성공을 위한 해답의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거야. No, 만사무사 encouraging. 맞잖아, 이거 맞잖아. 안 된대. 만사무사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월세 어떻게 만들었냐고. 트레이드 됐냐고 왜 시킨다. 그러나 조기 유학생들의 부모가 모두 동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 또 하나의 대안이 있다. 오늘은 미국 고등학생 로라의 생일. 축하를 위해 모인 외국인 학생들 틈에 한국 학생 혜인이가 보인다. 유학 온 지 2달밖에 안 된 혜인이는 우도른을 존경하는 한국 문화가 그대로 배어있는 유학 새내기다. Welcome home, Hank. And Chrissy and Mommy. And everybody. 혜인이가 부모 대신 선택한 것은 미국 가정에서 생활하는 홈스테이다. 혜인이는 미국인 보호자의 외동딸 로라와 함께 방을 쓰며 유학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 Show them the picture of you with the sand with Gritzy. It's on the refrigerator. Ugly. No. You can't even see yourself. Hey. It's a challenge for both families, for the young lady as well as my family. We both speak different languages. To see the culture of the Korean child is very rewarding for my family. It's a learning experience for both sides, very rewarding on both sides. Or at school, but in my house we do everything together. We do everything together. We pray together, we eat together, we experience life together. And Hain is being exposed to that, and I think she likes that. 미국 문화에 빨리 적응하고 현지 생활을 통해 영어를 보다 빨리 습득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통제 아래 개인의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홈스테이의 장점이다. You wrapped it? Maybe. 평범한 미국 서민 가정에서 혜인이는 낯선 미국 문화 속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다. Oh, nice. Look at that. It's pretty and pink. Your favorite color. Pencils? Pen. Pen? Pen. 한 살 위인 로라는 혜인이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자 언니다. 의지가 돼준 로라에게 혜인이는 고마운 마음을 담은 생일 선물을 전해본다. Thank you. Not good. 홈스테이 하는 아저씨랑 그 아줌마가 되게 너무 친가족처럼 잘해주시고 막 저한테 막 맞춰주시려고 그러고 막 한국 음식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불고기 같은 것도 자주 해주시고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뭐 큰 지장은 없고 영어가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애들을 좀 사귀고 싶어도 말을 잘 못 걸고 좀 이렇게 용기가 별로 나지도 않고. 혜인이에게 로라는 영어 선생님도 된다. 물론 서툰 영어지만 하나하나 알아가는 즐거움도 혜인이에게는 큰 기쁨이다. Yes. Really? Looks like. 그러나 2개월 차 초보 유학생인 혜인이에게 고국에 대한 향수는 여전한 어려움이다. Maybe? 속상해가지고 울고 막 좀 여기 소리
마음 이렇게 좀 혼자서 화장실에서는 울어도 좀 남들 앞에서는 안 울라고 막 그랬는데 또 어쩌다가는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뭐 집이 그립고 뭐 엄마도 생각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한 달? 지금도 솔직히 하면 되게 그리워요. 그리고 막 빨리 한국 가야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고 막 꿈 같은 거 꾸다가 한국 꿈 많이 꾸고 막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좀 눈 뜨면 여기가 미국이구나 막 그런 생각 들고 좀 엄마도 좀 보고 싶고 좀 이렇게 주위 사람들도 많이 보고 싶고. 혜인이는 비교적 한국 학생이 적은 미국 동부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다. 미국 학생들 틈에 혜인이는 오늘 유난히 표정이 밝다. 연휴 때면 학교 버스에 오를 테지만 혜인이는 빠른 걸음으로 뒷뜰로 향한다. 다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오빠와 함께 유학 온 후 처음으로 엄마를 만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모르지 안 빨리 와서 태워서 오는데 바보야. 알았어? 잘 있었어? 네. 잘 있었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얼굴이 이렇게 시커매졌네. 못 먹어갖고 시커매졌나 봐. 아니요. 어? 엄마가 안 먹여갖고. 어?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시커매지? 어? 혜인도 그렇고. 어? 엄마보다 키가 더 많이 큰 것 같아. 2달 동안에. 그래서 그래? 그래.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응. 어? 또? 언제 보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뭐 사고 전형적인 미국식 가족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15살 혜인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응석을 불어넣는다. 그렇지만 엄마는 단호하게 보호자 편을 들며 혜인이의 투정에 일침을 놓는다. 부모가 철저하게 현지 편이 되는 것은 성공 유학을 위한 필수 조건인 것이다. 많이 먹어. 야, 그거 못 먹잖아. 이거 뭐 밤낮이야? 중학교 때 시험 보는 기간에도 뭐 2시까지 한다든지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시험 기간에 12시가 됐는데 애가 안 와요. 그래서 학원으로 전화를 했더니 2시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애를 지금 중3짜리를 2시에 보내느냐. 필요 없다. 그냥 12시에 보내라. 애 잠을 재워야지. 무슨 한창 크는 애인데 잠을 재워야지. 그게 뭐 하는 소리냐 그래가지고 어떤 교육적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뭐 학군 관계도 그렇고 거기서 굉장히 제가 너무 많이 회의를 느껴서 아주 과감하게요. 예, 굉장히 큰 결심을 하고 이렇게 오게 됐어요. 15개 나라에서 온 65명의 외국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미국 동부의 한 사립학교. 3명의 일본 유학생 중 하나인 케이지로 철저하게 준비한 후 유학을 떠나야만이 현지 학교 적응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It's like 2 years ago. I prepared to come here. I went to American school in Japan, and I studied English 2 years, so I don't have to get any trouble talking to my friends in English or language stuff. In Japan, if I stay in Japan, I've been able to accomplish my dream. So I came here to achieve my dream. 본인의 강렬한 목표의식과 유학 열망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지 언어에 완벽한 적응 없이는 학교 생활도 여가 생활도 흥미를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언어 준비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부모의 엄격한 자녀 관리다. 유학을 보낸 부모의 준비와 태도가 유학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最初のうちはね、もう本当に寂しくて電話をしたりとかなんて言ったらいいかな、まあお手紙書いたりとかして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うち慣れまして、で今はパソコンでメールのやり取りとかでまあなんとか持ってます。自分の日本のこの学校生活が嫌で逃げて留学する行くやつと逆にその何かを目標を持ってチャレンジして留学する人ではもう
生き方だとか背景だとかそれが全く違うと思いますね。ですからうちの息子はチャレンジで行ってますから、決してこの日本の社会が嫌になって逃げてるわけじゃないから、まずそれを持っていないと、ただ留学したいっていうのは僕はナンセンスだと思います。 부모가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자녀들의 유학을 성공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일본 역시 1988년부터 고등학생의 유학을 허용했지만 조기 유학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이다. やはり高校以上だと思います。高校以上の、留学に関しては国としてもそのサポートを取ってますし、あとはその文部科学省とその関係があるですね、その団体でもですね、奨学金を出してたり、1年間の留学のプログラムを作ったりしてますね。小学校、中学校については基本的には先ほど申し上げた義務教育というものがあるので、その制度的にですね、留学というものができない形になってますので、進めるという方向にはない。 조기 유학생들은 부모 품을 떠나 낯선 환경과 이질적인 문화, 익숙하지 않은 학교 규칙에 적응해야 하는 장애를 안고 현지에 적응해야 한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하나하나 극복하는 기쁨은 값진 것이다. 미국 동부 사립학교의 유학 1년차 형진이는 현지에서는 현지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엄격한 자기 철학으로 유학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무슨 단어 시험이야? 그게 뭐 매일 보는 거야? 그게 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건데 SAT 단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어 클래스에서 보는 시험입니다. 근데 그 어때? 한국하고 미국하고 시험 보는 게 뭐가 다른 것 같아? 진짜 한국은 뭐 무조건 암기하는 방식인데 비해서 이제 미국은 약간 토론식에다가 학생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수업 방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형진이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현지인 못지않은 영어 구사 능력이었다. 때문에 ESL 과정 없이 바로 본과 수업에 들어가 미국 현지 학생들과 당당히 실력을 겨뤘고 6개월 만에 전 과목 성적 A를 받는 우수 학생이 돼서 현지 학교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연희 유학생과 마찬가지로 형진이에게도 유학과 동시에 수많은 시간이 갑작스레 주어졌다. 그러나 극복하는 방법이 남달랐다. 유학 생활을 하면서요. 뭐 힘든 점도 많고 그랬는데 그런 거 이제 좀 잊으려고도 하고요. 또 뭐 미국 와서 이렇게 혼자 지내면서 안 좋은 일도 이렇게 다 겪고 또 뭐 유혹 같은 것도 많은데 그런 거 이제 뿌리치려면은 땀 흘리고 이렇게 운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냥 유학 와가지고 계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유학생과 유학을 보낸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미국의 모든 학교는 성적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Generally are a little more serious about their studies. They do have a great sense of humor, but I see them focused. One of the things that I think they pick up here at Montrose is that we like our kids to be well-rounded, not just great students, but also athletes and artists and musicians and performers and things like that.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조기 유학생들. 그러나 현지 관계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는 조기 유학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모 곁에 자식을 떠나게 하면 안 돼요. 자식이 자랄 시기,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떠나는 건 괜찮아도 나이가 들기 전에는 될 수 있으면 부모가 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자식이 부모가 옆에 있는 것과 없는 차이는요 굉장히 큰 거예요. 뭐 친척이 돌보고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 양부모가 끼고 있어야만 그 자식의 교육은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조기 유학을 온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교육자로서 부탁하고 싶고 당부하고 싶고 그런 말은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너무 교육 정책이 뭐 흔들리니까 불안하니까 아니면 우리 애가 남보다 떨어지니까 아니면 남이 가니까 이런 것보다는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거쳐서 정말 가야 하느냐, 왜 가야 되느냐, 간다면 어떤 것을 어떻게, 그런 구체적인 플랜까지도, 간다면 부모가 다 같이 가야 되느냐, 아니면 혼자 가면 네가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아이가 혼자 있을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이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안 된 애들은 여기 와서 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와서도 성공하는 애들 중에 하나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아요.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 공부 이외의 일들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아이들이니까 그런 아이들은 정말 와도 된다. 그런 애들은 오면 많이 와서 이 좀 한국 사회를 좀 빛내고 한국을 좀 빛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제가 한국인 학부모들에게 공언한다면은 그 학생이 자기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연령이 정신 연령이 되었을 때 유학을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학부모들이 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오는데요. 영어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개인 인성 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 더 초점을 맞춰서 인성이 성숙해서 자기 관리가 될 수 있는 경우에 유학을 보내야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1세기는 교육 이동의 시대다. 국가 간 인종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교육 기회가 열리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막연한 동경보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진 유학. 부모의 강요가 아니라 학업에 대한 본인의 열망으로 떠나는 유학이 성공을 부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모 역시 과잉 보호와 맹목적인 자식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 조기 유학은 분명 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멀고도 험난한 길이다.